해외 뉴스에서는 앞다퉈 한강 소설가의 노벨 수상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한 미국의 어느 문학 전문가의 글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 문학 전문가의 글을 보면 한강 소설가가 또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번 연도 최고의 충격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문학은 서구권에서 다른 국가의 문학에 비해 비교적 집중받지 못했던 문학이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그들의 문학이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문학은 유명하다. 중국의 문학은 그 역사가 긴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삼국지라는 것을 알 정도로 문학은 집중을 많이 받아왔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수상이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는 전혀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이번 수상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문학 불무지였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한국의 문학이 노벨상을 타면서 앞으로 한국의 다른 문학들이 주목을 받게 되기 시작할 것인데, 만약 한강 소설가의 소설보다 뛰어난 소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한국의 노벨 문학상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수상은 세계적으로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기도 한데, 한국의 경우는 문화의 힘이 굉장히 너무 큰 나라로 현재 영화라든가 드라마, 음악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학 작품으로도 전 세계에 붐을 일으키게 된다면 한국은 말 그대로 모든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영화, 음악, 드라마, 문학 같은 것들은 정서와 직결되는 매체들이다. 이번 수상이 한편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학까지 전 세계를 잡아먹어버린다면 모든 국가의 정서가 한국인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처럼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한강 소설가의 작품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당신이 단순히 한국의 드라마만 좀 몇 번 봤어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굉장히 획일화된 민족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부르며 마치 감정을 공유하여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다. 한국인이라는 공동체의 힘은 그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효율적이다. 한국인들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책임없는 자유를 극도로 혐오한다.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 있다면 한국의 문학에는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표현력은 무서울 정도로 깔끔하면서 디테일하고 생명에 대한 심도 있는 표현은 정말이지 살면서 본 적 없는 수준의 작품성을 지녔다.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있노라면 내가 원문을 꼭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데 내 자신이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정도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을 정도이니 말을 다했다. 노벨 문학상은 다시 말하지만 서구 중심의 문학상이다. 이전에 중국과 일본이 탔었던 노벨 문학상도 바로 서구의 입맛에 맞춰서 시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작품은 오로지 한국의 것을 담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지금껏 어떤 문학을 읽어왔는지, 지금 전 세계를 문화로 제패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읽던 문학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게 된다. 또한 한강의 작품은 게이트웨이 작품으로 불리기 시작하는데, 게이트웨이란 시작하는 단계라는 뜻이다. 마약 중에 대마초가 게이트웨이 마약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대마초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대마초 때문에 마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대마초를 하고 나면 필히 나중에 다른 마약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대마초를 게이트웨이 마약이라고 부른다. 현재 우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게이트웨이 한국 문학이라고 부른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면 한국의 다른 문학들도 당장 접해보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 본토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은 본토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다. 이번 수상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나는 속으로 반반의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이 계속 노벨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정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학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이지 숨겨져 있던 보석밭이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든다. 만약 한국에 숨겨져 있던 보물,
같은 작품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노벨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문학산업에서도 모든 것을 싹 쓸어가 버릴까 봐 두렵다. 한국은 이미 많은 산업에서 많은 것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문학까지 쓸어버린다면 한국은 정말이지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글은 전 세계인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작성된 것인데요. 여기엔 분노한 중국인들이 댓글 테러를 하면서 글이 삭제될 뻔했습니다. 그중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몇몇 중국인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웃긴 일이다. 아마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은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작품일 것이다. 서구인들은 이런 경향이 있다. 그들이 개척을 자주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산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 그 산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전체를 뒤지며 개척한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산 전체에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문학이다. 한국의 문학이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위키백과에서 찾아도 나오는 것인데 한국의 문학이 노벨상을 지금껏 받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열등한 문자체계 때문이다. 그들이 만약 한자를 사용했다면 이미 노벨상을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는 챗GPT에 물어봐도 나오는 정답인데 한국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검색하면 이는 그들이 한글을 쓰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은 이미 몇 번이나 노벨 문학상을 탓했고 그리고 당시는 정말 노벨 문학상을 타기 힘들었던 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노벨상은 다소 그 입지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한강이라는 작가는 여성 작가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 여성을 앞세우는 서구권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한국인 여성에게 노벨상을 줬다는 의도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서구권 여성들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강이라는 사람의 작품은 뛰어나겠지. 당연히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작품 하나를 두고 한국의 문학붐이 시작될 것이라느니 한국의 문학이 더욱 발견될 것이라느니 하는 소리는 정말 과장된 헛소리다. 한국에는 문학의 양이 매우 적다. 소설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는 소설이 너무나도 많아 교과서에 실리는 것들은 몇 번을 심사숙고해서 정한 것들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소설이 너무나도 적어서 교과서에 올릴 소설도 부족하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소설은 재미없다. 나는 한번 한국 소설 기반의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상업 영화이기는 했지만 감동 포인트가 너무 식상했고 연출도 정말 실망스러웠다. 물론 이것은 영화의 문제였겠지만 영화는 기본적으로 소설의 스토리를 따라간다. 만약 영화 그대로 스토리가 똑같은 게 한국의 소설이었다면 한국의 문학들이 고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큰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 한국은 시나리오는 잘 쓰는 나라다. 한국 드라마를 종종 보는 입장에서 한국이 스토리를 잘 못 쓰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한국이 소설을 잘 쓰냐 하면 그것은 큰 의구심이 든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중국인들의 열폭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 소식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